네, 이번에는 21장 교류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교류회로가 다뤄지고 있고, 그 교류 전원이 교류인 회로를 교류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회로에 이제 저항이나 축전기 그리고 인덕터와 같은 소자들이, 회로 장치들이 연결되었을 때 과연 이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RLC 교류회로에서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공부하게 돼요. 이제 공명은 역학에서 아마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회로에서도, 전기 회로에서도 공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 물리적으로는 뭐 같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기적인 거냐 아니면 기계적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공명 현상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1장은 전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전력이나 이 정류기 장치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가보시면, 먼저 21-1절에는 교류 발전. 그래서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터를 얘기하죠. 우리 발전기라고 하죠.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단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기를 발전소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뭐 화력이라든지 수력 또는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류 발전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풍력 있죠, 풍력.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회전 운동을 우리가 이제 전기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교류 발전기의 구조가 여기 1번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류 발전을 하려면 자기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즉 자기장 B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자기장 속에서 회전할 수 있는 도체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도체 고리. 회전할 수 있는 도체 고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사각형 고리가 있죠. 이 고리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 속도가 빠르면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고, 회전 속도가 느리면 좀 낮은 전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이건 이제 발전기가 되니까, 발전기는 어쨌든 패러데이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수학적으로 이 패러데이 법칙을 잘 풀게 되면 발전 전압이 얼마인지를, 기전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자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n t 파이 d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파이 자속과 자속의 변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유도기 전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유도기 전력을 이제 V로 이 교재에서는 표시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는 입실론, 대문자 입실론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앞에 단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속을 보게 되면, 자속 파이는 BA 코사인 세타였는데,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타는 각속도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t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만들어지는 이제 유도기 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계산해 보면 되죠. 우리 유도기 전력 입실론은 마이너스 n d 파이 dt가 되는데, 파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n ea, 그리고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겠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를 먼저 써줄까요? 오메가 n ba,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아예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사인 오메가 t가 바로 이 사인 오메가 t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아예 V로 책에서는 이제 V로 바꿨네요죠. V는 이걸 V 맥시멈으로 두는 거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이제 21-2a식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전압은 교류 전압은 최대값이 있고 이게 사인파 형태로 또는 뭐 코사인파 형태로 바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주어진 게 이제 코사인으로 주어졌으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앞에 본래 또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 사인 함수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전압이 저항에 가해진다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라는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전압이 지금 R분의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V가 V 함수 VT라고 해도 되고, 뭐 그냥 여기서는 VI라고 했죠. VI. 근데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R분의 V 맥시멈 요거를 아예 I 맥시멈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전압이 사인이면 전류도,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사인파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I 순간 그랬는데 이거를 순간 값이라고 해도 되고,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IT라고 써도 되고요. VI도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VT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IM 사인 오메가 t, V는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합시다. 자, 그때 이 오메가를 우리가 각 주파수 또는 각 진동수, 뭐 각 속도라고 해도 되죠. 각 주파수, 각 진동수, 각 속도. 그래서 주기와의 관계는 우리 진동이나 파동에서도 계속 공부했었던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고요. 진동수는 오메가 나누기 2파이. 오메가가 2파이 F죠. 오메가는 2파이 F 이런 것들, 또는 T분의 2파이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그러면 이 순간 전압의 최대값은 바로 오메가 NBA가 돼요. 이 교재에서는 NBA 오메가 그랬는데 이걸 쓸 때는 오메가는 당연히 이건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니까 오메가 이렇게 쓰고, N은 되게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NB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를 소문자 N이라고 하지 말고 대문자 N으로 쓰기로 합시다.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소문자로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 그림에 발전소에서 실제 사용하는 발전기의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거 여기는 이게 다 발전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터빈입니다. 터빈. 이걸 돌려야지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저쪽에 또는 이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도체 고리, 도선 고리가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 속에 어디 있을 거예요. 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죠. 의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 그래서 도선을 8번 감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N이 8이 되겠죠. N이 8이 되고 면적 주어져 있고요. 자기장 주어져 있고 저항도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오메가 NBA였죠. 오메가가 얼마죠? 여기 60Hz. 60Hz가 되는데 오메가가 이제 2파이 F잖아요. 그러면 60F에다 60을 대입하면 120파이, 단위는 레디안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120파이 계산해 보면 약 377 정도가 나와요. 377 라디안 퍼 세컨드.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오메가 값으로 들어간 거고, N이 8이었고 E가 0.5 테슬라, 면적이 0.09m의 제곱.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하면 136V가 나오게 되고, 이런 이제 전압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를 텐데, 요 136V는 순간 최대 전압이죠. 우리가 앞에서 V 맥시멈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I 맥시멈은 역시 R분의 V 맥시멈 계산해주면 11.3
암페어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 이제 구해보는 것도 있는데, 유도기 전력과 전류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즉 그러니까 VT와 IT를 직접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둘 다 이제 사인파 형태라면 최대값 136 사인 오메가 t, 전류 최대값 11.3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또는 2파이 ft라고 써도 되고요. 그죠? 120파이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21-2절에서는 이제 변압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건 파형을 전압을 파형의 크기, 파형 크기, 또는 우리가 크기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파형의 세기죠. 세기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 4번, A번 그림처럼 주어져 있어요. 먼저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의 역할은 자기장 B를 좀 크게 하는 거죠. B를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교류 전원이 연결된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네요.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 코일을 1차 코일 또는 뭐 프라이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코일의 가문수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감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문수 n을 여기는 대문자로 잘 썼죠. 그리고 2차 코일은 더 많이 감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번 정도 감겨져 있는 것 같은데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2가 됩니다. 그럼 1차 코일에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녹색 선, 자기장이 이렇게 여기를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전류가 점점 증가하면 자기장은 점점 자기장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자기장 변화를 막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로에는 전원 있고 이 코일만 있어요. 그렇죠? 1차 회로에는. 그래서 전원에서 가해주는 전압이 그대로 코일의 유도 기전력과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1차 코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도 당연히 변화하게 되겠죠. 이 자기장을 여기 이제 이 고리에 집중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철심의 역할이기 때문에 2차 코일을 흐르는 자기장이 변화해서 2차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코일 자체가 전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잘못된 회로 기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류 전원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른쪽을 없애주시고 여기는 저항으로 이렇게 대체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입실론 2가 바로 여기 2차 코일의 기전력이 유도되고 이게 이제 전원 역할을 해서 이 저항에 어떤 전류가 이 회로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수 N1과 N2의 비율을 조절하면 비율이 큰 데서는 더 큰 기전력이 만들어질 테니까 1차의 교류 전원의 전압을 2차에서 변화시켜주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1차와 2차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2차 코일에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그렇죠? 바로 자기장의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도를 이제 상호 유도라고 앞에서 공부했었죠. 상호 유도. 자, 오른쪽 이런 그림들이 바로 변압기의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이건 이제 전원을 뽑아내는 단자 역할을 하고, 이 내부에 이제 변압기가 세 개의 변압기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쌍이 있는 거죠. 이런 세트가 두 세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 이론적으로 좀 전개를 해볼 텐데, 1차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이 그대로 1차 코일의 유도기 전력과 같아질 거고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을 쓰면 N1 d dt가 되고, 이 자속의 변화는 2차 코일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코일의 유도기 전력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이 식에서는 이 값이 이 4번식과 5번식에서
요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요 값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N1분의 델타 V1은 이게 바로 아래식에서 N2분의 델타 V2 값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V2분의 델타 V1은 그대로 N2분의 N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 즉 가문수의 비율만큼이 바로 각각의 코일에서의 전압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변압기 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 사이 관계가 7번식에 나오게 되는데 1차에서 입력해준 전력은 이제 시간당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 값이 그대로 2차 출력으로 그대로 100% 다 전달이 된다면 사실 완전히 100%는 전달되지 않지만 거의 99% 정도까지는 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력이 같다는 얘기죠. 1차 회로의 전력은 그 전류 곱하기 전압 IV가 되고 2차 회로의 전력도 IV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데 앞에 식에서 우리 이제 변압기 식에서 이렇게 N2분의 N1은 델타 V2분의 V1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전류로 표현하면 I1분의 I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를 변압기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기 송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용가, 가정이나 또는 공장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압을 높이는 승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20볼트로 만들었어도 여기서는 이렇게 15만 4천 볼트라든지 34만 5천 또는 76만 5천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승합을 하게 돼서 고압 송전선, 우리 이제 철탑이 있죠. 이 철탑을 흐르는 전압은 20만 볼트든 15만 볼트 막 이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쓸 때는 한번 이걸 이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변압기가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높여주는 변압기를 승합 변압, 낮춰주는 변압을 강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두 번 정도 또는 두세 번 정도의 전압을 줄여주게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220볼트라든지 또는 300 몇 볼트 이런 볼트의 전압으로 이제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철탑에서 그렇죠? 이게 20만 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철탑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철탑 같은 경우는 76만 5천 볼트가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이걸 송전이라고 하죠. 전력을 보내주는 이런 과정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로 전력 분배, 역시 이제 전력 전송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떤 발전기에서 4000볼트에서 100A죠. 전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000볼트 100A니까 이제 IV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 1차 회로의 전류 전압이라고 하자면 이걸 이제 고압 송전선으로 보내기 전에 전압을 24만 볼트로 승합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승합된 전압 V2가 여기 이제 V1, 여기 I1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V1, 이게 I1, 이게 높여지는 전압 V2가 되는 거고 송전선의 저항, 즉 부하 저항이 되겠죠. 부하 저항이 35mm 될 때 변압기의 효율은 이상적이다. 100%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즉 I1 V1은 I2 V2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I2를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몇 %인가. 근데 전력이 손실이 된다는 건 변압기 효율은 100%지만 이 전선 자체가 35매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그만큼의 전력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I제곱 R을 구하라는 얘기죠. I2제곱 R을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2차 회로에 송전선이 2차 회로인데 2차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 식으로 구해주는 거고요. 그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은 이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아마 잘 보시면 I2는 1.67A로 나오게 되고요. I2 제곱 R 하면 여기 이제 83.7W가 손실 전력이 되는 거죠. 전선에서 전선 자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소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을 더 높여서 만약에 높이지 않고 그냥 송전한다면
손실되는 전력은 이 전류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이렇게 이제 변압기 거치지 않고, 그러면 그 I 제곱 R을 써줘야 되는데, 이땐 I가 100A잖아요. 그래서 100A에 그리고 저항 35미 흐르는 35미에 100A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30만 와트의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전력 손실은 고압 송전을 하게 되면 83.7W 밖에 손실이 안 됐는데, 고압으로 하지 않고 그 전압으로 그대로 보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손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압 송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대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손실되는 전력의 퍼센트인데, 전체 전력은 I2V2 하면 이게 40만 와트죠. 40만 와트 중에서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83.7와트니까 0.021%가 손실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역시 40만 와트 중에서 30만 와트가 소실이 되니까 75%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실제 양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다음 저항이 연결된 교류 회로, 우리가 계속 같이 이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었죠. VT 전압의 파형이 VM, 이걸 VM이라고 합시다.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전류의 파형은 어떻게 돼요? IT는 역시 IM 사인 오메가 T. 물론 이제 저항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가서 보시면 이런 전원에 이런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압 살펴보면 전류와 전압이 같이 동일하게 사인파 형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파형으로 살펴보면 이 전류가 최대일 때 전압도 최대가 되고, 전류가 0일 때 전압도 같이 0이 되는,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위상은 전류와 전압이 변하는 시간차를 얘기합니다. 시간. 그래서 동일한 모양, 동일한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상이 같습니다. 이걸 이제 동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류가 최대가 되는 순간과 전압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같죠.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파형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나 전압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왼쪽에 그려놓은 이 그림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위상도라고도 합니다. 위상도. 이렇게 저항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료전류와 시료전압이라는 말을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RMS 전류 또는 RMS 전압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교류에서의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자, 저항만 포함하는 회로에서 그럼 이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 전기, 시간당 에너지, 바로 전력이 되겠죠. 전력을 계산하면 IV, IV 또는 V가 IR이니까 이렇게 I 제곱 R이 되는데요. 이 I가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진짜 사인파가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삼각함수 모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곱하면 I를 제곱하면 다 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제곱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는 코사인 제곱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그럼 순간적인 이 전력 P는 I 제곱 R인데, 이 순간 전력은 계속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쓸 때는 우리가 평균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은 절반이 평균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쪽 파형의 모양하고 아래쪽 파형의 이 넓이가 다 같기 때문에 그냥 딱 중간을 잡으면 절반이 돼서 그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 PAVG 또는 뭐 P 바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값은 이 I 제곱 R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I 제곱 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저항만 곱해주면 이렇게
전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에서 우리가 전력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평균 전력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전류의 경우에, 자, 전력의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2분의 I 제곱 R 이렇게 쓴 거죠. I 맥시멈의 제곱 R.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보면 루트 2분의 I 맥시멈 곱하기 루트 2분의 I 맥시멈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걸 IRMS라고 하고, 그게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IRMS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실효전압인데요. 실효전압이라고 하는 건 최대 실효전류죠.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그 0.707을 곱한 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파로 나왔다면 요 값이 최대 전류 IM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절반보다는 살짝 크겠죠. 이 정도 되는 값, 이 정도가 되는 값의 전류를 IRMS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이제 간단한 변환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전압도 마찬가지죠. RMS 전압은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나눴다. 최대 전압은 RMS 전압의 루트 2를 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용 전기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의 교류 전압인데, 이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이 전압은 바로 RMS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럼 순간 최대 전압은 이 RMS 전압의 루트 2를 곱한 값이 되는데요. 그건 약 311V가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 V는 IR에 대한 식은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되죠. VRMS는 IRMS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V 최대는 I 최대 곱하기 R이 됩니다. 물론 이건 좀 저항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V는 IR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1-3번을 보시면 실효전류를 구하는 문제죠. V가 주어져 있었죠. 이렇게 파형이. 그럼 I도 동일한 형태로 주어질 텐데요. 저항이 나와 있으니까 I는 R분의 V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제 실효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 전압이 요게 바로 200V가 최대 전압이죠.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나눈 141V가 RMS 전압이 되는 거고, IRMS는 R분의 V 실효, 즉 VRMS죠, 이게. 그래서 141을 100으로 나누면 1.41A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최대 전압 200V이지만 우리가 RMS, VRMS를 얘기할 때는 141V가 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위상자 도표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축전기가 연결된 교류회로.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그림이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축전기, 전원에 축전기 하나 달랑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축전기 양단의 전압과 여기를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전압은 V 맥시멈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V 맥시멈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회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류가 얼마가 흐를 거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전기는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 Q로부터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V를 구할 수 있죠. VC는 바로 C분의 Q가 되죠.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QT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VC도 VCT는 C분의 Q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걸. 그런데 이제 전원의 전압이 지금 V 순간, 전원의 전압의 V 순간 그랬는데 여기에 축전기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VC가 되는 거죠. VC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Q는 CV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식에서 보면 QT는 CVCT가 되는데, VT, 요게 이제 그대로 CVT가 되겠죠. 전원의 전압과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좀 같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게 C도 대문자죠. CV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Q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I는 dQ dt.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와 전하량 사이 관계식이니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이 사인 오메가 t의 그래프를 시간축으로 오메가 t 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음의 축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보면 코사인 요게 코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인으로 보면 요게 사인이죠. 요게 사인 그래프를 시간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이제 오메가 t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음의 축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공부하셨다면 코사인 세타는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랑 같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전류에 대한 식은 사인 전압은 사인인데 전류에 대한 식은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오메가 t 축상에서 이게 이제 전압이라면 전류는 이렇게 앞으로 더 먼저 이 변화되는 모양 위상이 더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전기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더 빠르다. I가 V보다 90도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빨라요? 위상이 더 빠르다.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고, 자, 우리 360도를 T로 대체시켰을 때 한 주기를 360도라고 하자면 2분의 파이 90도는 이거는 이제 시간상으로는 4분의 T에 해당하는 거죠. 4분의 1주기만큼 더 빠르게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역시 여기에도 보시면 이 빨간색이 주황색이 이게 이제 전압이죠. V가 되는데 이게 이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더 미리 더 앞서서 파형이 전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위상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V 최대가 되는 순간보다 90도 더 먼저 그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전류에 대한 식을 다시 보게 되는데 위에 앞에 가보시면 이런 식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봅시다. 그래서 I는 V에다가 오메가 C가 곱해진 형태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I 최대는 오메가 C V 최대 이런 형태가 돼요. 최대값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식이죠. 19번식. 그렇죠? I 최대는 오메가 C V 최대가 되는데 본래 우리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R분의 전압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R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게 역수로 분모로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항이 없는데도 저항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R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기호 X라고 씁니다. X라고 해놓고 이걸 리액턴스라고 하고 C의 축전기 전기 용량에 의한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XC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XC는 바로 오메가 C분의 1 또는 2파이 FC 분의 1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I는 R분의 V가 아니라 X분의 V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X가 바로 F 또는 오메가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또는 진동수가 달라지면 리액턴스가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5번 그림에 가보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XC는
식으로 그냥 잘 외워두면 됩니다. 오메가 C분의 1 또는 2파이 F C분의 1이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주파수가 아주 크면 그때는 리액턴스가 거의 없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축전기가 연결된 교류회로 그랬습니다. 8 마이크로페럿에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전기 용량 RMS 전압 VRMS가 되겠고요. 이게 진동수 F는 60Hz니까 오메가는 2파이 F가 돼서 377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용량 리액턴스 XC를 구하라 그러면 그 오메가에다 C를 곱하는 거죠. 오메가 C분의 1 해주면 332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의 단위는 리액턴스의 단위는 저항과 같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단위를 쓰게 되는 거죠. IRMS는 X분의 VRMS 해주면 0.452A가 실효 전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진동수의 효과 그랬으니까 요 식을 보게 되면 진동수가 증가하면 X는 감소한다. 요거 바로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5절 인덕터가 연결된 교류회로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 저항, 축전기, 이번에는 인덕터를 연결해 보자. 왼쪽에 이렇게 전압이 사인파 형태로 변하는 교류 전원을 주었을 때 L의 양단에 L을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지 이걸 구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던 식들을 적용해서 구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전원의 전압이 지금 VT라고 하자고요. VT라는 전압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회로식으로 써보면 VT 더하기 유도기가 만들어내는 전압 또는 유도기 전력 EL이죠. EL 이걸 더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는 하지 않았지만 회로를 한 바퀴 돌아서 오게 되면 그 전체 전위차의 합이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에 의해서 VT만큼 기전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인덕터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가해지고 이걸 더하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VT 더하기 이 입실론 L이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N dφdt 또는 마이너스 L dIdt가 되죠. L dIdt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L dIdt의 크기만을 골라서 VT 마이너스 VL이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 크기 또는 요 마이너스를 제외한 요것만을 가지고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V 순간이 지금 전원의 전압이니까 VT가 되고 VL을 빼서 0이 된다. 이 얘기는 이 인덕터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건 이제 VL이라고 보는 거죠. 인덕터에 의한 전압 강화 LDIDT를 써주게 됩니다. 본래 유도기 전력은 전압 강화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도기 전력 자체만 보면 입실론 L이 돼서 이걸 마이너스 L DIDT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여기는 VL 해놓고 LDIDT를 썼다는 얘기는 VL이 입실론 L과는 반대부호로 해석했다는 얘기죠. 회로에서 전압 강화의 의미로 해석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해 나가 보면 자, 이 얘기는 이 전압이 주어졌을 때 전류를 미분한 것과 요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V 순간은 LDIDT로 놓고 보게 되고 V 순간이 이미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교류 전원의 전압이 사인파 형태로 변하는 거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뭔가 I를 미분해서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그 I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었겠죠. 그래서 I를 구해보면 이런 미적분 잘 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사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I의 크기도 보면 I는 오메가 L분의 V 맥시멈이 되죠. 이렇게 크기로만 보자면 그럼 이게 역시 X 값이 되는 겁니다. I는 X분의 V가 돼서
L에 의한 X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또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오메가 t를 반대로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 수평 시간 양의 축으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함수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축전기와는 반대로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더 느려지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전압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파형으로 살펴보면 지금 빨간색이 주황색이 전압 곡선이고 보라색이 전류 곡선이에요. 이거를 이게 이제 전류 곡선이 되고 이게 전압 곡선이 되는데 전압이 전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90도 더 전압이 V가 I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빠르다. 자, 그래서 V가 I보다 빠른 V가 더 먼저 오잖아요. I는 뒤에 오는 거고 이런 위상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유도 리액턴스 다시 I는 X분의 V인데 X가 오메가 L이 되는 유도 리액턴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도 리액턴스는 즉 X는 F나 오메가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 21-7번 보게 되면 인덕터가 연결된 교류회로에서 인덕터 25mH 그리고 시료전압 VRMS가 150V 진동수 역시 60Hz인 거죠. XL 구하면 9.425의 리액턴스가 구해지고 I는 X분의 V에서 15.9A의 RMS 전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8번 예제도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요. I는 X분의 V 계산하면 11.1A가 나오죠. 주어진 것 역시 똑같이 이런 값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자, XL은 오메가 L이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X도 같이 증가하고 전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문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1-6절에 교류 회로가 나오는데요. 지금 다 교류 회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R, L, C 모두가 연결된 교류 회로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저항과 인덕터 그리고 축전기가 교류 전원의 직렬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각각의 저항 양단의 전압을 VR 그리고 L 양단의 전압을 VL, C 양단의 전압을 VC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이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게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VR 더하기 VL 더하기 VC를 더하면 이게 전원의 값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위상은 다 달라요. 위상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리고 좀 더 느린 거, 더 느린 거 이렇게 세 개가 더해져서 어떤 하나의 이렇게 파형을 하나 형성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전원의 파형이 되는 겁니다. 자, 직렬 연결의 경우에 전류는 어디서든지 다 동일한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위상을 기준 이상으로 두고 전류보다 더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회로에 대해서는 이미 각각의 R 또는 L, C 한 개가 연결됐을 때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 20번 그림에 보게 되면 일단 전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사인 웨이브라고 했을 때 저항의 전압은 전류와 위상이 동일하죠. 저항의 경우 전압과 전류 V는 IR 동일하잖아요. I와 V가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시가 이미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코일 인덕터죠. 인덕터에 걸리는 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서게 되죠. 그래서 전류보다 90도 앞서기 때문에 VL은 코사인 형태가 됩니다. 이 사인보다 90도 앞선 게 코사인이니까요.
그리고 축전기의 전압은 L하고 완전히 또 반대가 돼야 돼요. L하고 C는 반대. 그래서 코사인이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보다 90도 앞에 와야 되니까 여기 이런 형태로 이제 오게 되는 거고, C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에 이제 완전히 반대죠. 또는 요거보다 90도 느리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R, 여기 VR이죠. VR, VL, VC를 세 개 다 더하면 여기 이제 전원의 전압이 됩니다. 근데 전원의 전압은 이 전류보다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유도기의 역할이 크다면 유도기는 전압을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더 전류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지만, 축전기의 영향이 크다면 축전기는 전류를 빠르게 하고 전압을 느리게 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 L의 영향이 크냐 또는 C의 영향이 크냐에 따라서 더 앞서거나 또는 더 뒤서거나 할 수 있다, 뒤지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역시 이제 위상도 그동안 봤던 거를 다 정리하는 건데요. 기준은 다 전류를 기준으로 둬요. 전류를 X축이 돼서 기준 어떤 순간 위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일한 위상이니까 동시에 최대가 되는 거지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더 빠르게 오는 거고, 축전기의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더 느리게 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22번 그림은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한 거죠.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저항의 전압은 전류와 동이상이고, 축전기의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더 느리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되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보다 이제 90도 빠르니까 이렇게 이제 위쪽 방향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VL이 더 크면 지금처럼 되는 거고, VC가 더 크다면 이제 아래로 되겠죠. 예. 그래서 V를 이제 두 개를 보게 되는데,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이 리액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인덕터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항상 서로 이제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90도든 또는 아래로 90도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 즉 V와 요 V를 더한 이게 이제 전원의 전압이 되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전원의 전압이 즉 RLC 전체의 전압이 전류보다 이만큼 파이만큼 더 빠른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 V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이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있다는 얘기는 이제 VL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VC보다는. 만약에 VC가 더 크다면 이제 V가 아래쪽으로 오게 됩니다. VL-VC가 아래쪽으로 오고, V 아래 이렇게 해서 V가 전류보다 위상이 또 어떤 각만큼 더 느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LC가 이제 다 있다면 이 전체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이 임피던스는 가로축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두고 세로축을 XL, 그리고 아래쪽 세로축을 XC라고 이렇게 두게 됩니다. R과 X는 항상 이제 90도의 위상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XL이 더 크다면 XL-XC, 뭐 XC가 더 크다면 XC-XL의 크기가 될 테죠. 이게 이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L과 XC의 차,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XL-XC. 그걸 여기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X와 R이 만드는 이 삼각형의 빗변 또는 대각선, 이게 이제 G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즉 저항과 리액턴스가 만드는 전체 저항입니다. 전체 저항. 오늘 전체 저항이라는 말보다는 임피던스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는 G분의 V. 그러니까 I는 R분의 V, R만 있으면, I는 X만 있으면 X분의 V, 둘 다 있다면 G분의 V. G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Z를 이제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상각을 또 정의하게 되는데 앞에서 봤었죠? 요 그림에서, 그렇죠? 요 그림에서 보자면 요 전류의 위상에 대해서 전압의 위상이 얼마나 빠르고 느리냐, 요 파이를 구할 때는 요 파이는 요 삼각형에서 보자면 가로분의 세로가 탄젠트 파이가 되죠. 탄젠트 파이는 가로가 바로 VR이고 세로가 VX였죠. 이걸 전류로 나눠주면 V는 IR이니까 R이 되고 V는 IX니까 이게 X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류를 곱해주면 다시 전압의 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아래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탄젠트하고 위상의 탄젠트 값으로 나타냈죠.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파이는 위상각 파이는 탄젠트 파이는 R분의 X. 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예제 21-9번 문제를 풀어보면 R 값도 주어져 있고 L 값, C 값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저항과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주어져 있는 회로에 진동수가 60Hz인 전원이 있습니다. 최대 전압을 구했더니 최대 전압이 이미 구해져 있죠. 전원의 최대 전압, 그렇죠? 이게 이제 150V가 되는데 이 전원의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 VR 더하기 VL 더하기 VC가 되겠죠. 직렬 연결이니까 각각의 전압을 더해서 전체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를 구해보자. 임피던스 G는 R을 알면 루트 R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전류 I는 G분의 V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상각 탄젠트 파이는 R분의 X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과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XL 먼저 구해보고요. XL 구했더니 226옴, XC는 오메가 C분의 1 구하면 758옴이 되고 그럼 XL-XC는 226-758이니까 마이너스 532옴이 나옵니다. 제곱하면 그냥 532의 제곱이 되겠고요. 250제곱, 532제곱 더해서 루트 해주면 588옴이 G가 됩니다. 그래서 I는 G분의 V가 되니까 최대 순간 전압이 구해지면 최대 순간 전류도 구해집니다. 그래서 IM은 G분의 VM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죠. 위상각 계산하는 것도 역시 전자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주면 64.8도인데 지금은 XC가 XL보다 더 큰 거죠. 요게 저항, 우리가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려보면 R이 되고 XC가 750 얼마였죠? 이게 758, 226이죠. 이게 758, 이게 XC가 되고 XL은 위로, XL은 22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아래 방향이 되겠죠. 532, R은 250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저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항과 리액턴스.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 구하면 588옴 나오는 거고 요 각도 파이 탄젠트 파이는 R분의 X잖아요. 그죠? R분의 X 여기 X 있을 테니까 그래서 64.8도 아니면 더 늦은 마이너스 64.8도 구해주면 되고 각 요소라고 하는 건 이제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양단의 최대 전압 순간 최대 전압이죠. 그러면 IR, IX, IXC 이걸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3, 57.6, 193인데 이걸 더한다고 588이 나오는 건 아니죠. 더 크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자, 21-7절의 RLC 교류에서의 공명. 본래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공명 회로를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이란 무엇인지, 공명이라고 하는 것, 전류와 전압의 성질은 공명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명이란 뭐냐?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L과 C는 LC 사이에 에너지를 서로 전달해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L에는 이제 자기장, C에는 전기장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소자입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이제 저항 R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에너지를 주면, 전원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저항이 에너지를 열로 바꿔준다. 이건 이제 소모한다 얘기합니다. 전원은 이제 교류 형태로 에너지를 주면 저항도 역시 교류 형태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럼 L과 C의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얘네는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가 주고, 다시 저장했다가 주고, 내뱉고 저장하고, 내뱉고 저장하고, 이런 수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고받는 역할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이 곧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와 R과 X는 위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C나 L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저항으로 보내주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전원의 에너지는 사실 저항의 에너지보다는 더 큽니다. 더 큰 에너지를 L에도 주고 C에도 주고 저항에도 주는데, 저항에 주는 에너지는 저항이 다 소모해버리죠. 그리고 L과 C에 주는 에너지는 저항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과 다른 위상으로 L의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C로 옮겨가고, C의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L로 옮겨가고, 이런 역할을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L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순간, C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순간 또 이것도 다르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 임피던스식만 보면 요 분모 요게 임피던스인데, 이 XL이 XC와 같아지는 순간,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값은 0이 되고 임피던스는 그냥 R만 있겠죠. 임피던스 저항이 그대로 임피던스가 됩니다. 리액턴스가 0이 되는 거죠. 리액턴스가 0이 되는 순간에 임피던스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최대가 돼야겠죠. 즉 회로의 교류에서는 주파수를 조절해서 X를 조절할 수 있는데, 리액턴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이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져서 전체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고 임피던스가 저항값으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때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전류를 구하면 R분의 V가 되겠죠. 임피던스가 그대로 저항이 되니까요. 이런 내용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 이제 진동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메가가 이건 이제 전원의 진동수입니다. 전원의 진동수.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이 LC 사이의 에너지가 이 LC 진동의 진동수, 즉 고유 진동수라고 보면 돼요. 회로의 고유 진동수. 또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를 전원에서 가해주면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순간이 된다. 그때 이 저항값이 그대로 임피던스가 되는데, 당연히 저항이 작을수록 큰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저항이 크다면 전류가 좀 작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공명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명곡선을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C죠. XC는 오메가 C 분의 1, 그리고 XL은 오메가 L, 두 개가 같아지는 주파수 F0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고, 그때의 공명 각진동수로 표현하면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주파수와 같은 오메가를 전원에서 주면 가장 큰 전류가 회로에 흐르게 되고, 그 순간을 공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영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을 테니까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명회로 나와 있죠. 저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명 주파수는 저항하고는 무관하죠. 이 L과 C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대 전기 용량, 즉 치료 전류가 최대인 그러면 바로 공명이 되는 순간에 전기 용량을 계산하라, 그런 얘기니까요.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루트 LC분의 1이 2파이 F가 되도록 양변을 제곱하면 C를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지금 L은 주어져 있는데 C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A번에서 용량 C를 구해보면 2마이크로 페럿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때 최대 실효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G분의 V인데 그냥 R분의 V랑 같겠죠. R 150분의
전압 20 해주면 0.133A의 실효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교류회로의 전력, 앞에서 얘기했듯이 축전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인덕터도 에너지를 저장하죠. 2분의 1 L I 제곱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저항은 에너지를 손실하죠.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교류회로에서 평균 전력은 오로지 저항기에 전달된 전력으로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저항기에 전달된 전력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평균 전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또는 유효 전력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유효 전력, 유효 전력, 전체 전력 중에서 이 전원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전원이 공급하는 에너지는 R에도 전달되고 X에도 전달되죠. 코일이나 인덕터나 축전기에도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달된 에너지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또는 전원으로도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이 전원이지 실제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 여기 X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무효 전력. 리액턴스에서 서로 진동되는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평균 전력은 IR, 저항에서의 IR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교류회로에서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평균 전력은 V는 I 실효 V 실효, 이게 이제 저항에서의 전원에서의 IV예요. 전원에서의 IV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저항에서 소모되는 건 그 중에서 코사인 파이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좀 그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여기 R을 그렸고,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만큼 XL-XC가.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아예 곱해줘 버리자고요. I 제곱을. 그러면 여기 전류 곱해서 I 제곱 R, I 제곱 X도 동일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 그랬을 때 얘네들의 위상도 이렇게 위상 차이가 나고, 이 대각선이 I 제곱 G가 되겠죠. 이 I 제곱 G가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인데, 그 중에서 저항이 쓰는 전력, 외부로 유출되는 전력이 I 제곱 R이 됩니다. 이 각도가 바로 파이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파이를 구하면 여기서는 I 제곱 R분의 I 제곱 X가 나오죠. 그냥 R분의 X가 나오게 돼요. 이걸 전력인자라고 한다고요. 전력인자. 있죠? 그러니까 파워 팩터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탄젠트 파이만 그냥 구하고 말았죠. 아, 여기 잘못했네요. 이게 R분의 X가 아니라 G분의 X입니다. G분의 X.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 분의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돼야죠. 탄젠트 파이가 우리가 R분의 X였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이름은 없지만 얘는 이름이 있어요. 전력인자. 왜냐하면 전체 전력 중에서 이만큼의 비율이 바로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이고, I 제곱 X는 L과 C 사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 RLC 교류회로에 전달되는 평균 전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평균 전력은 바로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류회로에서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 즉 소모 전력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전체 실효 전류를 구해보면 0.18A였고, 실효 전압을 구해보면 106V였죠. 그러면 요게 I 실효, V 실효, 요거죠. 요게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에요.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 그래서 요거를 P상이라고 합니다. P. 어쨌든 그냥 P라고 하자면, P를 구하면 0.18A 곱하기 106V가 되니까 요게 한 100 정도 나오게, 100 얼마 나올, 0.18이니까 한 17, 16 정도 나오겠죠. 17이나 또 16W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항에 소모하는 전력은 그 중에 8.12W만 소모합니다.
코사인 파이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류기가 되는데요. 정류기는 정류기의 의미를 보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정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류 신호가 있어요. 교류 전압. 그럼 이걸 직류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없애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든지 그러면 플러스만 남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해서 585페이지에 다이오드를 하나 써서 그리고 축전기를 하나 써서 이런 교류를 이런 직류로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 마이너스를 다 없애줬죠. 그래서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이런 정류를 반파 정류. 그리고 이제 전압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쓰면 전압이 일정해지는 효과가 있고 다이오드를 쓰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를 특히 정류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를 하나만 썼는데 이 그림은 다이오드를 2개 썼죠. 이 역할은 아래로 마이너스로 된 걸 위로 플러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류를 이제 전파 정류가 되는 겁니다. 다이오드 2개 쓰면 전파 정류를 만들 수 있고 축전기를 가지고 다시 이것도 전압을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반파 정류, 전파 정류 살펴봤고요. 연습 문제는 20장의 연습 문제와 함께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